성공의 허상,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은 명품 코트 차림으로 차에서 내린다. 그녀의 발소리는 고급 아파트 복도에 울리지만 집안에서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다. 고요함은 마치 진공 상태 같다. 그녀의 명함에는 전무이사라는 빛나는 직책이 새겨져 있지만 그녀의 표정은 깊은 피로와 알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 빗물 냄새와 함께 그녀가 들이마시는 공기는 차갑고 날카롭다. 사람들은 그녀를 성공한 여성이라 부릅니다. 50대의 나이에 임원 자리까지 올랐으니 세상이 정한 기준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언제나 시간이라는 가장 소중한 대가를 요구했죠. 밤늦게 돌아온 이 고급스러운 집은 그녀의 성공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놓친 모든 것들의 무덤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 소리로 채워져 있나요? 성공의 빛만큼이나 따뜻한 온기가 있나요? 순간의 기대어 숨을 고르며 오늘도 해냈다. 이 빌어먹을 보고서와 끝없는 회의들. 그런데 왜 이럴까? 이 고요함이 너무 익숙해서 무섭다. 엄마는 벌써 주무시겠지. 민준이는 연락도 없고 성공이 외로움과 동의어일 줄은 몰랐다. 지영이 침실로 들어서자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온다. 30년 전 젊은 어머니와 어린 지영,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모습이다. 어머니는 밝게 웃고 있지만 지영은 그 미소 속에서 문득 오래된 희생의 그림자를 읽는다. 사진을 쓸쓸하게 만지며 엄마는 늘 나보다 일이 우선이었던 날 이해하지 못했겠지. 내가 이만큼 성공해야 엄마가 덜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엄마를 더 외롭게 만들 줄이야. 따뜻하지만 힘없는 목소리 지영아. 밥은 먹고 다니니? 엄마는 괜찮다. 그냥 내 목소리만 들으면 된다.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그 노년의 외로움을 나는 왜 외면했을까? 바쁘다는 변명 뒤에 숨어버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무심한 딸이었다. 이후에는 마치 심장에 박힌 작은 가시처럼 늘 존재했다. 가족 갈등, 노년 외로움. 지영이 냉장고를 열자 어머니가 미리 싸놓은 작은 반찬통들이 보인다. 딸이 좋아하는 반찬이라는 메모와 함께 지영은 그 메모를 보며 가슴이 뻐근해진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힌다. 그녀가 놓친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었다. 매일 저녁 따뜻한 밥상 앞에서 함께 나눌 수 있었던 단 5분의 시간이었다.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일은 거대한 실패가 아니라 매일 주어졌던 작은 기회들을 무심히 흘려보낸 순간들입니다. 어머니의 낡은 글씨체를 보며 지영은 깨닫습니다. 성공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미소였다는 것을. 이 작은 반찬통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아들과의 냉정과 무너진 소통의 벽. 지영은 출근 준비를 하며 분주하고 아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노트북으로 작업 중이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적 거리감을 유지한다. 커피 머신 소리, 가방을 챙기는 소리 등 일상적인 소음만 가득할 뿐 그들 사이에 대화는 없다. 지영이 민준에게 다가간다. 그녀의 말투는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듯 효율적이고 건조하다. 그녀는 아들에게도 일처럼 대한다. 민준아, 지난번 내가 이야기했던 취업 설명회 일정 알아봤니? 내가 추천한 곳이 전망이 제일 좋다. 늦지 않게 서둘러. 헤드폰을 잠깐 내리며 짜증 섞인 무관심 엄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 나이는 지났어요. 엄마 방식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치밀어 오른다. 저 싸늘한 눈빛.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난 그저 민준이가 가장 안정적인 미래를 갖기를 바랄 뿐인데 이 아이는 내 노력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 내 성공이 이 아이에게는 그저 잔소리로 들리는 걸까? 지영의 불안감은 곧 분노로 바뀐다. 완벽주의자인 그녀에게 아들의 저항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진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뭘 이뤄냈는데?
나는 내 나이에 이미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문다 노트북을 덮으며 벌떡 일어난다. 그의 눈빛에는 지친 체념이 섞여 있다. 엄마는 언제나 엄마 나이에만 이야기해요. 정작 저는 보지 않으면서 엄마가 말하는 안정이 저한테는 숨막히는 감옥 같아요. 엄마가 원하는 아들이 되기 싫어요. 소통의 단절은 이렇게 작은 오해에서 시작해 거대한 벽이 됩니다. 지영은 아들에게 조언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그것을 지배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표현 방식의 오류로 인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서로를 가장 아프게 하는 아이러니. 이 시대의 MZ세대와 이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나 부모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혹시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민준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쿵 하는 소리가 지영의 가슴을 때린다. 지영은 차마 그 문을 열지 못하고 현관으로 향한다. 출근길 그녀의 마음은 성공의 기대감 대신 깊은 고독과 자책감으로 물들어 있다. 그녀가 놓친 것은 아들의 성적표가 아니라 아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었던 공감의 순간이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엄마인가? 내 모든 노력이 오히려 민준이를 밀어낸 건가? 내가 원하는 건 그저 행복하게 사는 건데 왜 이렇게 모든 게 꼬여버리는 걸까? 오늘 회사에 가서 이 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걱정이다. 아들과의 갈등은 지영의 불안감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그녀를 더욱 일에 몰두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놓치면 후회하는 것들은 당장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감정적 교류의 부족입니다. 어머니의 작은 소원과 지영의 거절. 지영은 점심도 거른 채 폭주하는 이메일을 처리하고 있다. 그녀의 표정은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다. 이때 지영의 휴대폰이 울린다. 발신자는 엄마이다. 지영은 전화를 받기 전 짧게 한숨을 쉰다. 이미 그녀는 어머니의 전화를 업무의 방해로 취급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네, 엄마. 나 지금 회의 직전이라 길게 통화 못해요. 무슨 일이에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 아, 그래. 바쁜데. 미안하다. 그거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이 엄마 친구들 모임인데 모처럼 같이 시외로 꽃 구경을 가기로 했단다. 그런데 친구들은 다 아들, 딸이 운전해서 같이 간다고 해서 혹시 내가 딱 1시간만 운전해서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샵 부모님께 잘하는 법. 극도의 짜증, 그녀의 불안감이 이 사소한 요청으로 폭발한다. 다음 주 수요일? 그때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있는데 말도 안 돼. 엄마는 왜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실까? 엄마 미안해요. 다음 주 수요일은 절대로 안 돼요. 그때는 내 경력에 가장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모르세요? 운전기사라도 불러드릴게요. 순간 침묵, 실망감이 섞인 목소리. 아니, 됐다. 운전기사까지는 괜찮다. 그냥 내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싶었다. 내 친구들한테 자랑도 좀 하고 싶었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 자랑도 좀 하고 싶었고가 지영의 가슴을 아프게 찌른다. 지영은 죄책감과 업무 부담감 사이에서 갈등한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이를 선택한다. 엄마,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지. 내가 성공해야 엄마도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이번 일만 끝나면 그때는 꼭 시간 낼게요. 체념한 듯 조용히. 그래. 알겠다. 끊어라. 바쁜데 미안했다. 놓치면 후회하는 것들의 목록에 함께하는 단순한 경험은 늘 상위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것은 고급 승용차가 아니라 딸의 옆자리에 앉아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친밀감이었습니다. 지영은 그 작은 소원을 업무라는 거대한 벽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그 순간 지영은 어머니와의 소중한 시간을 일정으로 치부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영은 펜을 잡으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너무 매몰차게 대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내 그 감정을 억누르고 더 복잡한 업무에 몰두한다. 불안, 분노, 체념의 감정 변화를 겪은 지영은 이제 이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일로 합리화하기 시작한다. 후회하지 않는 법, 나중에. 꼭 나중에 더 좋은 것을 해드리면 된다. 지금은 이 일에 집중해야 해. 이 모든 게 결국 엄마를 위한 거야.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듯. 깨달음의 시작, 뜻밖의 작은 사건. 어머니가 방에 들어갔다가 낡고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들고 나온다. 그녀는 그것을 소파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는다. 지영아, 이거 혹시 내 어릴 때 일기장이니? 서랍 정리하다가 나왔다.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내버려도 돼요. 옛날 거라 다 유치할 거예요. 일기장을 펼쳐보며 희미한 미소, 유치하지 않단다. 여기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글이 있네. 우리 엄마는 슈퍼맨보다 더 바쁘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지지만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좋다. 순간 손이 멈칫한다. 슈퍼맨보다 바쁘다는 표현이 가슴을 후벼판다. 어린 나는 엄마를 그렇게 바꾸나 바쁘지만 멋진 엄마. 그런데 그 아이가 원했던 건 그저 같이 밥 먹는 시간. 지영은 결국 서류를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다가간다. 일기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가 야근하는 날 혼자 먹었던 저녁 밥상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 밥상 위에는 반찬은 많지만 사람이 없다. 일기장을 덮으며 엄마도 너처럼 바빴지. 너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다.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 어릴 때 손 한 번 더 잡아주지 못한 게 제일 후회스럽다. 어머니의 과거 회상은 지영에게 강렬한 깨달음을 줍니다. 지영이 현재 아들에게 하고 있는 행동은 정확히 어머니가 과거 지영에게 했던 행동의 반복이었습니다. 세대를 걸쳐 내려온 소통의 단절이라는 슬픈 유산. 우리가 놓치면 후회하는 것은 과거를 되돌릴 수 없는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지영의 눈에 깊은 자책감이 스친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했던 거절꽃 구경이 떠올라 고개를 떨군다. 엄마, 제가 지난번에 꽃 구경 같이 못 간다고 한 거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지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괜찮다. 엄마도 내 마음 안다. 다만 지영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 가끔은 옆을 봐주렴. 엄마는 괜찮지만 내 아들 민준이는 너랑 똑같이 외로움을 느낄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마지막 경고는 지영의 인생을 바꿀 단 하나의 깨달음으로 작용합니다. 그녀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들이 성장하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 지영의 감정은 자책에서 결단으로 전환됩니다. 그녀는 무언가 행동해야 함을 느낍니다. 무용기 있는 행동, 어머니께 바치는 나만의 꽃구경. 지영은 어설픈 솜씨로 김밥을 말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쑥차를 보온병에 담는다. 그녀는 평소라면 비서에게 시켰을 이 모든 소소한 일을 스스로 해낸다. 이 과정은 그녀에게 일을 내려놓는 연습과 같다. 이까짓 일이 뭐라고. 내가 이걸 해본 지가 언제더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회사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지만 엄마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지영은 잠들어 있는 어머니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작은 쪽지를 머리맡에 놓는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다. 엄마, 오늘 하루만 나한테 시간 내줘. 우리 둘만의 꽃구경 가자. 용기 있는 행동은 언제나 후회를 이깁니다. 지영은 회사의 중요한 미팅을 과감히 취소했습니다. 이 선택은 그녀의 직장 생활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으며 그녀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이제 성공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 쪽지를 읽고 미소 짓는다. 그 미소는 수십 년 만에 보는 가장 순수한 행복의 미소다.
어머니는 지영이 준비한 소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온다. 지영아, 정말 오늘 괜찮니? 너 회사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괜찮아요. 엄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미팅은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 꽃 구경 가요. 약간 울컥한 목소리. 그들이 향한 곳은 멀리 떨어진 시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단지 뒤편 작지만 아름다운 벚꽃길이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흙길 위에 사각거리고 머리 위로 흩날리는 벚꽃잎은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 같습니다. 이 짧은 순간이 지영에게는 수십 년간 놓쳤던 모든 진심을 되찾는 회상의 시간이 됩니다. 꽃길에서의 고백과 진심의 교류. 김밥을 먹던 중 지영이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날카로움 대신 진심 어린 떨림으로 가득 차 있다. 엄마, 저 사실 많이 외로웠어요. 성공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제 옆에 아무도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준이한테도 엄마한테도 늘 최고의 딸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오히려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지영의 손을 잡고 엄마도 그랬단다. 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너 하나 세상에 내놓기 위해 정신없이 살았지. 그때 엄마는 내가 원하는 게 돈이나 좋은 옷인 줄 알았지. 하지만 내가 원했던 건 엄마의 따뜻한 눈빛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가 지난번에 운전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너무 매몰쳤죠. 그게 너무 후회돼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후회는 말아라. 대신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놓치면 후회하는 것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미래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란다. 엄마는 괜찮으니 민준이에게 내 진심을 전하렴. 아들은 엄마보다 더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을 테니. 진심의 교류는 단절되었던 가족의 벽을 허무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벚꽃길에서 지영은 어머니로부터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솔직함이 미래의 후회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체념은 이제 용서와 사랑으로 변해 지영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영은 눈물을 닦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넘어 아들 민준과의 소통 단절을 해결해야 할 때임을 깨닫는다. 이 작은 꽃구경이 그녀의 인생에 가장 큰 변화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용서와 공감의 메시지. 밤 10시 민준이 귀가한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하고 싶어 한다. 다녀왔습니다. 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민준아, 잠깐 앉아봐.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영은 이 순간이 어쩌면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한 엄마가 되려 하지 않고 그저 솔직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지영은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진정한 사과가 담겨 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가 정한 성공의 잣대로 너를 재단했어. 엄마는 그저 내가 걱정돼서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사실은 엄마의 불안감을 너에게 투영한 거였어. 당황한 표정.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경계심이 풀리기 시작한다.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눈물을 참으며 내 말이 맞았어.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건 잔소리가 아니라 경청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엄마가 너한테 숨 막히는 감옥 같았다는 말, 엄마 마음에 박혔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이제야 물어봐서 미안해, 지영은. 어제 어머니와 함께 찍은 벚꽃길 사진을 민준에게 보여준다. 엄마가 오늘 할머니랑 꽃 구경을 갔어. 할머니가 시간은 기다려주지. 갖는다고 하시더라. 이 말을 듣고
엄마가 지금 너랑 대화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이제는 엄마가 너를 믿고 응원할게. 내 청춘의 꿈을 응원할게. 다만 엄마한테도 내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을 줄 수 있겠니? 지영의 솔직한 고백은 민준의 체념을 이해로 바꿉니다. 그는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감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놓치면 후회하는 것들을 되돌리는 마법, 즉, 진정한 사과와 공감 능력입니다. 후회를 넘어선 새로운 가족의 모습과 결말. 세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다. 민주는 자신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꿈에 대해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지영은 더 이상 조언 대신 경청과 격려를 한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온화하게 웃는다. 엄마, 사실 저 IT 스타트업에서 인턴 해보고 싶어요. 엄마가 안정적이라고 했던 대기업보다는 불안하겠지만 제 아이디어를 실현해보고 싶어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래. 민준아 해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엄마가 전적으로 응원할게.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이제는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 웃으며 그래. 젊을 때 도전해야지. 실패해도 괜찮단다.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는 언제든 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냄새니까. 놓치면 후회하는 것들, 그것은 거대한 성공이나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영의 인생을 바꾼 단 하나의 깨달음은 완벽함 대신 솔직함을 선택하고 미래 대신 현재를 살기로 결심한 그 용기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력의 황금기를 보냈지만 가족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놓쳤습니다. 후회는 과거의 행동을 바꾸지 못하지만 깨달음은 미래의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시간은 정말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단 하나의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이 따뜻하게 웃으며 밥을 먹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인생 역전 삶이 같이 지영처럼 커리어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했을 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요? 거창한 이벤트보다 진심 어린 사과와 경청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고 비난 대신 공감으로 다가가세요.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시간 내기입니다.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세요. 함께하는 단순한 일상 속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것들은 서랍 속 잠자고 있는 보석이 아니라 매일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과 같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잊어버린 지금 이 순간의 공기 같은 존재입니다. 완벽함보다 솔직함. 최고의 부모, 최고의 자녀가 되려 하기보다 솔직한 한 인간으로서 나의 취약함을 드러낼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 시간은 투자의 대상. 돈을 투자하듯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도 질 좋은 시간을 의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후회는 미래를 위한 경고. 과거의 후회에 갇히지 말고 그 후회를 지금 행동해야 할 이유로 삼아 관계 개선의 동력으로 사용하라. 구독과 좋아요. 저의 채널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둘러보세요.